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그리고 이제는 투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지식이 됐죠. 여러분과 꼭 함께 알아야 할 절세 정보부터, 그리고 또 부동산을 잘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안목까지 부동산계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분께 보다 쉽게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바로 오비스트의 대표이시기도 하면서 또 서울경제TV에 오랫동안 출연을 하셨죠. 이진우의 기생부동산 전문 MC셨어요. 그 MC가 이제는 거의 게스트 자리로 전문가 자리로 와주셨는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진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비스트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거의 진행자로만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제가 진행자니까 제가 드리는 요구에 잘 맞춰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 이진우입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니다 보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MC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너무 낯설어요. 제가 이제 태생이 이제 토지 전문가로 전문가 입문을 해갖고 네. 공인중개사학원의 토지실무과정, 대학원에서 토지실무과정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방송이란 걸, 그전엔 이제 저도 패널로만 출연하다가 네. 서울경제TV에서 14년도부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14년부터 네. 예,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방송국에 요구했던 게 네. 이제 김진주 앵커님처럼 아주 지식이 많은 앵커님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들 모였을 때는 정해진 답정너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전문가 상대했을 때 그분들의 가진 주장이나 철학을 다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런칭해서 만든 프로가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분이 MC시냐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방송인인 줄 아시는 분들, 우리 동종업계에 계시는 거라고 저랑. 절대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기센부동산 오랫동안 MC를 일을 하셨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말씀이 워낙 많으셔서 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런가요? 오늘은 좀 핵심만 간추려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제가 네. 퇴근을 빨리 할 텐데. 이 오비스트 구독자가 지금 거의 5만이 넘죠? 6만 가까이 돼가고 예. 있죠? 한간에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한숨 리액션의 대가다. 그러니까 요즘 좀 많은.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17년 9월부터 이제 주식회사 도시공간 제가 좋아하는 곽창석 대표님과 이제 그쵸.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저희는 시류에 흔들리는 주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이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공교롭게 맥이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 17년도부터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이제 리액션을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막 네.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밑에서부터 다 진심이 담긴 거네요. 그게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너무 잘 그걸 넣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한숨을 잘 쉰다고 네. 그 댓글을 달아주신 거 봤습니다. 저도. 네. 보통은 웃음 리액션, 잘 웃는다, 박수를 잘 친다 이런 한숨밖에 건데. 없습니다. 한숨 리액션. 이거는 특허를 내도 될 정도인데 그래도 이게 우리 대표님만 가질 수 있는 리액션이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이 한숨 리액션보다는 웃음 리액션이 빨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꼭 Q&A 시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네. 우리 김진주 앵커님도 이제 방송을 여러 분야를 매물 방송이나 상담 프로나 여러 프로를 진행한 최고 베테랑이시잖아요. 아유,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나 제가 쓰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 공부를 했던 분들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지. 네. 일반인 우리 불인이가 이제 신조어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어린이 이런 때 네. 불인이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어려워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그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 똑같아요. 3프로 TV 지금 그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저보다 뭐 한 두세 살 어린데 선배 하는 건 너무 노땅나면서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뭐가 어려워 나는 정말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가 이제 주식 방송이잖아요. 3프로 맞아요. TV가요. 주식 용어를 막 저한테 얘기하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니 다는 못 알아듣겠는데 선배가 지금 부동산 하는 게 똑같다고.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건 주식 시장에서 그냥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될 용어인데 다 와 닿지 않잖냐고 그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쉽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불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정말 물론 여기도 전자는 대다수가 옳고 정확한 정보가 많지만 특히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보고 맹목적으로 믿고 잘못된 그쵸. 결정을 하고 그런 걸 봐서는 아 불인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만 쉬운 게 아니고 네. 용어 자체 뜻 자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 만한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제안을 해서 이걸 넣게 됐습니다. 오, 이진우 기자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네요. 이진우가 아주 엄청 큰일 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근데 두세 살밖에 안 어리시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이렇게 무슨 얘기? 네. 어쨌든 예. 우리 이제 부동산을 최대한 쉽게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는 우리에겐 너무 어렵다라는 일반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이진우 기자님께서 예,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정말 쉬운 내용들을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주제를 또 전문가가 선택을 하면 또 다시 어려운 맞아요, 얘기가 반복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질문을 쉽게 답을 드리고자 이 Q&A 맞습니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질문을 대신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예, 예.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건막 아무거나 다 질문해도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형 병원에 가면 가정의학과라고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일단 처방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의 질병은 어느 과가 적당합니까? 라는 것처럼 요즘 뭐 하다못해 세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가 많다. 맞아요. 양포세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누구라도 그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깊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누가 상담하면 어바웃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나 세무나 법률은 자구 하나, 숫자 하나에 본인의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지식 갖고 상담하면 맞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오늘 이제 우리 김진주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세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지병근 세무사님, 그다음에 법률이 필요하다 우리 이동철 변호사님, 또 어떤 물건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 주정훈 감정평가사님 한테 배달을 하는 딜레버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 전공 분야를 물어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면 되고요. 예, 이렇게 그렇게- 네 분으로도 안 되면 또 다른 분으로도 그럼요. 전달 주시나요? 제가 그 이진우 기센 부동산 하면서 그 라인업은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네. 다 모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질문이라도 다 괜찮다 선전포고를 하셨으니까 네네. 어려운 것도 주세요. 얼마나 이제 해결을 잘 해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남기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댓글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도 주시고요. 저희 네. 방송 제작팀에 이제 이메일 계정이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리북스 이제 자막 나가겠죠. 리북스 @mpass.com 네. 이걸로 사연 남겨주시면요. 근데 이제 사연을 남겨주시는데 너무 개인적인 거, 뭐 집을 그쵸. 몇 개를 팔았는데 세금이 얼마 이런 질문은 말고 네. 정말 뭐 필요한 정보, 그게 이제 공익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내 집 팔아 세금 얼마인 거 딴 분은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 뭐 이런 어떤 명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식 이메일인가요? 예, 우리 이메일. 제작팀 이메일입니다. 네, 엠파스 되게 옛날 엠파스. 그렇죠. 네. 리북스가 원래 저희 제작팀이 출판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공식 메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메일 주소 잘 적어 두셨다가 아니면 댓글로 주셔도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불인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이진우 대표께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진우 대표와 함께하는 저희 채널에서는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못 받았고 그동안 우리 오비스트 TV 거기에 많은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맞아요.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아이디를 다 추릴 수는 없어서 파파도가니님, 가족사랑님 등 여러 명이 계셨대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는데 이진우 대표님은 부동산 가격 상승론자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대요. 부동산 가격 상승론자입니까? 라는 답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요. 저는 완벽한 시장 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뭐 많이 읽으셨지만 그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그 책에 경제학 그 책에 나오는 실증적 주장, 그다음에 규범적 주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실증적 주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떠해야 된다, 시장은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제 규범적 주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뭐 30번 가까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 투기 수요, 적대시,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로 민간 공급을 꽁꽁 묶어놨잖아요. 맞아요. 지금 2017년 이후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집을 옮기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런 분들이 못 옮기니 집값은 상승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죠. 네. 그런데 시장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교도적이나 도덕적인 게 시장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네. 제로섬 게임처럼 누가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시장,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도 청교도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만약에 네. 이진우 당신은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규범적 주장은 뭐냐 그러면 저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안정적인 상승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죠.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미친,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갑자기 다들 도른 것처럼 갑자기 공급을 해야 된다.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최고 300만 원 넘는 500만 원, 500만 원. 네. 그렇게 만약에 그게 실제로 다 공급이 된다면 네. 시장은 당연히 안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락한다고 저는 얘기하겠죠. 그건 그 실증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지금은 수급의 미스매칭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장했던 거고요. 네. 가격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시장주의자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갑자기 우리 대학 가면 기초 우리 경제 그쵸, 시간에 그쵸. 맹수의 경제학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렸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시장 논리에 위배돼서 정부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너무 보이는 손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부동산 여권 그쵸? 대선 주자도 자기네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주자까지도. 그럼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 실제를 얘기한 거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앞으로 뭐 공급을 많이 늘린다고 하지만 뭐 이건 대선 이후 지나가야 그럼요. 알겠죠. 실제 네. 공급이 돼야 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격 상승론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조금 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맨큐 경제학 얘기를 꺼내셔서 제가 갑자기 급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쉬운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YD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최고의 콘텐츠 채널인데 구독자가 참 안 느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무겁고 곽창석 대표님하고 둘이 선후배인데 너무 아저씨들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해서 그런가도 싶고 네. 또는 너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고 너무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사실은 17년 9월부터 곽창석 대표랑 이제 돈 버는 부동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취지당 자체가 그냥 우리끼리 소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프로를 만들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더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게 무슨 먹방이나 정치 프로그램이면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네. 그런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끼리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왕 이제 한 6만 분 정도 보시고 하니까
조금 더 확장성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올해 이제 처음 만든 게 우리 김진주 앵커님이 진행하는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네.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프로젝트 돌싱 비타민의 내 투자 책임져 네. 라는 두 프로그램을 더 런칭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장성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들은 뭐 무거운 건 아저씨 2명이 하는 그 프로 갖고 충분히 다 될 것 네.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తో 소통할 수 있는 프로 만들도록 부동산 오비스트 TV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채널 더 알차게 만들어가는데 조금 적용할 수 있다 하면 얼른 차용을 해올게요. 나중에 부동산 먹방이랑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데 임장활동 가가지고. 근데 저거 해보니까 좋던데요. 그 박병찬 대표 아시죠? 네. 거기서 포장마차 진짜 술을 저는 그냥 술 방송이라서 술을 안 먹고 그냥 이게 DP만 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마시면서. 3병을 마셨는데 소주 3병을 3명이서 마셨는데 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헛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설마 뭐 헛소리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랜선 짠 해가면서. 좋죠. 우리 김진주 앵커님 얼른 이제 네. 큰 일을 마치고 제가- 나오시면. 네, 제가 임신 중이라. 그러니까. 네, 저는 옆에서 짠만 함께 하는 걸로. 자, 이제 저희 구독자가 늘 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 규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금 관심 밖의 투자 상품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너무 다 규제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요? 이제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숙 그래죠. 네, 생활형 생숙. 숙박시설. 2012년도부터 이제 법제화가 돼서 시작이 된 상품인데 이제 이 특정 상품을 얘기하기 전에 시공사나 시행사, 디벨로퍼나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네. 왜 이런 상품들이 생기겠습니까? 자꾸 파생 상품들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파생 상품이 생긴 거는 메인스트림을 뭔가 규제를 하거나 암초를 만났을 때 빠져나갈 틈새 맞아요. 시장이 된 니시 마케팅 시장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니시 마케팅 시장은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지금도 존재하죠. 주택이 아니고 중과세 아니고 장점들이 많죠. 많아요. 단점은 숙박을 주거용으로 썼었는데 이제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게 법제화가 된 거예요. 네. 숙박업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운용사가 관리해서 옛날 레지던스 아시죠? 그쵸, 그거 레지던스 확정형 호텔처럼. 수익처럼 맞아요.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특히나 확정 수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생수기든 이런 틈새 시장 지산, 지식형 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입지나 그러니까 메인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죠. 네. 이게 수익형으로 한다 그러면 수익형이 만약에 이런 장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주변 동선이나 상주 인구나 유입 인구를 봤을 때 정말 철저한 분석을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게 해지가 되더라 그 규제가 있더라도 이런 수익형 상품으로 충분히 만족해 놨을 때 투자를 해야 네.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되면 네. 시세 10%를 또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페널티가 생겨버리니까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원래 불법이었는데 그동안은 그냥 눈 감아줬을 뿐이고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벌금을 때린다 그쵸. 이렇게 하니까 투자가 더 조심스러워진 거고 네. 정말 이 숙박시설로 운영하실 분들 아니고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그런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주의하시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꼭 주의하시고 혹여나 그래도 나는 이거 수익성 괜찮을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또 저희 댓글로 예. 우리 또 감정평가사님들을 매의 눈, 그쵸, 또 그쵸. 여러 가지 우리 대표님의 또 매의 눈으로 한번 검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고은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마 그 곽창석 대표님과 함께 하신 방송에서 보신 거 같죠. 네, 그렇죠. 2월 말쯤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에 댓글을 주신 것 같아요. 대출을 안 풀어주는데도 2월 말에 이 거래량이 터질까요? 아니면 그때쯤이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방송에서 대출을 풀어준다
거는 이제 사견임을 밝히면서 아마 이러한 돈줄을 막아놨으니까 동맥경화가 올 수 있으니까 풀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지 풀린다는 전제로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 악법 중에 악법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올 8월이거든요. 7월에 만료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전세가를 많이 올려서 팔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동했을 때 네. 아마 거래량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2월 말쯤이면 이제 우리 학기가 시작되는 그렇죠. 또 이사철이고 맞아요. 하니까, 예. 이사철이라서 그러면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꿈의 찬이님께서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금융 비용을 못 버티면 결국에 이거 대출 얘기일 텐데 그걸 못 버티면 매물로 그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건 답을 한번 보셨잖아요. 작년 6월 양도세 한시적 완화했을 때 매물 나왔던가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게이트든 열어놔요. 우리 그 뭐 속담인가요? 쥐도 몰 때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말라고 구멍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처럼 지금 뭐 취득, 보유, 양도 시점마다 징벌적 과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중과세 한시적 유예인데 안 팔아. 왜 안 팔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그쵸. 오를 게 더 오를 기대가 거니까. 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시장의 맞아요. 욕심, 탐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잖아요. 물건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진짜 너도 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동단위 규제 하나까지 발표하는 대선 여야 후보들 때문에 네. 누가 팔겠어요 지금. 그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이 뭐 나와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같은 저 곽창석 대표랑 소주 내기 한번 한 게 있거든요. 대선 네. 전에 나올까 뭐 언제 나올까로. 네. 규제 완화 책으로 아마 양도세 완화 정책 정도는 카드를 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시적일지 어쩔지는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시장은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맞아요. 좋든 나쁘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시장은 반응하겠죠. 네. 결국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좀 면제해 주더라도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큰 변수죠. 대선을 그럼요. 3월에 앞두고 네. 있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살펴서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그 크지 않나.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 적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이번 대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도 나도 현 정부가 실정을 한 거고 그 네. 실정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나는 여고, 야고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 뭐 난리 났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인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되면서 6대 완화 정책, 민간 재개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번에 또 1월 달에 발표한 모아타운, 네.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소규모 재개발, 뭐 그 양포세처럼 전문가들조차도 권리산정 기준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걸 다 파악을 못할 만큼 빠르게 대책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제일 빠른 게 그 중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맞아요. 주택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세대수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정비사업 쪽은 네. 빨라도 10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10년 동안 공급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한다는 거는 전부 공공임대만 공급한다? 네. 젊은 친구들 전부 임대 사라, 공공임대 사라, 집 갖지 말고. 네. 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희망 고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 지금 아직 보상도 다 안 끝났어요. 원래 2025년 입주한다 그랬는데 2025년 어떻게 입주하겠어요, 지금? 지금 2년인데. 그럼요. 네. 보상도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다주택지에 물건을 내놓는 거는 시장의 자정으로 시장에 물건이 많이 공급돼서 내가 갖고 있으면 떨어지겠다는 신호를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느는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내놔라. 왜 내놓습니까? 그냥 맞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사상 최대 증여가 이루어진 그럼 거잖아요. 맞죠? 네. 증여하는 게 나니까요. 훨씬 네.
나은 방법이니까요. 네. 갑자기 또 이야기하니까 또 진짜 한숨 리액션을 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쉬는 거예요. 네. 오늘 이진우 대표와 함께하는 이 불인이 탈출 프로젝트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그 첫 번째 Q&A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불인이 분들의 질문보다는 원래 우리 박장석 대표님과 이진우 대표님의 수준이 좀 있죠. 네. 그 지루한 이야기도 참고 보셨던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 어려운 얘기뿐만 질문 아니라니까요. 네.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쉬운 질문도 정말 불인이가 이 불인이 탈출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첫걸음마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쉬운 질문이라도 익명이잖아요. 겁먹지 마세요.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 댓글 조금 공개적이어서 싫다 하신다면 여기 어딘가에 또 뜨겠죠? 저희 공식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Q&A 시간 또 한숨 리액션으로 마무리 짓긴 조금 그러니까 그럼 마무리 멘트 좀 훈훈하게 할까요? 어떻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김진주 아나운서가 원체 훌륭한 앵커니까 여러분들 눈높이 맞춰 자근자근 더 설명 잘해드릴 거고 저조차 또는 출연한 전문가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려갖고 정말 쉽게 해서 여러분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되도록 올 한 해 저도 기대가 큽니다. 네, 저도 이 불인이의 대표 주자로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고민 대신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정의 후원금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멤버십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저희 조금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애쓰도록 할게요. 이진우 대표님과는 3월 첫째 주에 다시 만나 뵐 거고요. 다음번 방송에는 아마 이분이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니 해도 세금이 1등이어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지병근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이 세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오셨지만 쉽게 알려주실 거예요.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